이제 연속해서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직무분수 결과까지 봤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추세,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이 두 주제를 우리가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직무분석을 둘러싸고 이제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물론 이제 정태적이지만 상당히 기초가 되어지는 어떤 직무 효율성, 또 인적 자원의 어떤 관리, 이제 이쪽에서는 상당히 고전적이지만 굉장히 핵심 요소다라고 했는데, 최근 추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직무 분석은 과거의 유물일 뿐인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령 이제 여러분 그 책에 그 그림이 두 개 나와 있죠. 이건 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 보니까 벽돌형 직무가 있고 돌담형 직무 구조,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벽돌형 직무 구조는 어떤 질서, 획일적인 거, 또 뭡니까? 딱 정형화되어 있는 폼이죠. 그런데 돌담형 직무 구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지붕도 있고 또 조경도 있고 돌담도 아주 그 뭐 어떻습니까? 좀 불규칙하죠, 그죠? 근데 이런 직무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 성장 시대의 어떤 직무 구조는 상당히 벽돌형 직무 구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직무 전문화. 이제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답,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딱 전문화 시켜갖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것이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직무를 공유하는 점과 팀 작업,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팀으로 일하는 이런 업무의 어떤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했던 직무 분석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분야가 생긴다는 거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과거의 어떤 직무 전문화를 기본 기조로 했던 돌담형 직무 구조에서 지금 벽돌형 직무 구조에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종의 사람들이 뭉쳐 팀으로 해야 되는 돌담형 구조.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정형화 시키거나 규격화 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커버하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돌담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유도라든지 어떤 개연성,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해결될 수 없는, 규격화될 수 없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직무 분석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획일적으로 직무 전문화 기조, 이건 감소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것만 전문화 표준화만 가지고 모든 걸 획일적으로 갖다가 딱 붙이는, 이런 의미에서의 직무 분석은 어렵다. 오늘날 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서 이제 직무 직무 자체의 어떤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무의 어떤 본질을 변화시켜서 아까 프로젝트를 팀을 만든다든가, 또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한다든가, 또 직무 수행자에서 조직에서 개인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떤 직무에 맞는 표준화된 능력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 속에서 변화되는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컴피턴시, 역량, 이런 것이 상당히 요구되어져야 이 돌담형 직무 구조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 벽돌형 직무 구조에서 돌담형 직무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직무 분석이 아까 쇠퇴하는 이유, 그렇지는 않다. 직무 기본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변화되는 추세, 프로젝트 조직 운영, 그 다음에 팀원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역량,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직무 분석이라는 토대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직무 구조, 이제 거기에 맞게끔
기존의 직무 분석의 틀에서 현대적 감각을 집어내야 된다. 이제 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쪽으로 변화시켜야 되느냐? 대표적인 걸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어, 곧 한 페이지 났죠. 여기서 보니까 my job에서 my role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과거에서 내 직무, 내 직무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 개념은 클래식한 개념이다. 이제는 직무의 이면에 뭐가 있냐? 그 업무를 놓고 my role, 내 역할은 뭐냐? 하니까 앞에서 봤듯이 뭡니까? 내 역할을 가늠 짓는 것은 뭡니까? 내 컴피턴시다. 내가 얼마나 컴피턴시, 이 역량을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느냐. 컴피턴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역량 A와 B를 가진 자가 이게 이렇게 하죠. 행동을 이렇게 해요. 역량 A와 B를 가진 자가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성과가 낮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보상을 갖다니까 이거 뭡니까? 상당히 이 A라는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과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역량 C를 가진 사람이 C라는 행동을 했는데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네요. 그 높은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기존적으로 이 새로운 일에서는 이 역할이란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량 A와 역량 B는 이 직무에서는 이제 기존에 주어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변화된 상황에서는 역량 A와 역량 B에 근거한 행동은 이 직무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의미가 없는 역량 A와 B는 성과가 이게 낮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역량 A와 역량 B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는 역량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역량 A와 역량 B는 이제 새로운 모델링, 새로운 어떤 직무에서는 이 배제가 되어지고 새로 어떻게 뭡니까? 역량 C가 새로운 역량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처럼 기존에 했던 역량 A와 B가 역량 A와 B가 역량 C로 대체되어지는 이런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직무 분석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성과잖아, 그죠? 기업의 성과를 내는데 기존에 요구되어졌던 역량 A와 B보다는 새로운 역량이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낸다는 행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역량 C가 뭡니까? 이 직무에 상당히 의미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되기 때문에 아까 되겠지만 이제는 기존의 정태적인 직무 분석에서 아까 팀 중심, 그 다음에 팀워크 속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컴피턴시, 역량이 중요한데 그 역량이 지금 변화된 상황에 안 맞을 때는 새로운 역량으로 대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오늘 문제하니까 내 직무라는 정태적인 틀에서 굉장히 변화가 심한 유연성,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 이제는 내가 내 직무가 아니고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직무 속에서 my roles, 내 역할이 중요한데 역할의 핵심은 컴피턴시다. 역량이다. 역량은 기존 역량이 아니라 업무를 놓고는 계속 새로운 변화 추세에 맞는 분석을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역량들이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이제 my role은 역량 관점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어떤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인데 이 환경의 어떤 변화, 아까 이 벽돌형에서 돌담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캐치해서 여기에 맞는 흐름에 맞게끔 유연성 있게 이게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현을 해야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거지. 시대는 자꾸 변하고 하는데 기본 역량에 고수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것이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업무 자체가 아주 그 벽돌형에서 돌담형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 이 팀워크가 중요하고 프로젝트형 인간, 다시 말하면 my job이 아니라 my role로 가는 이 이런 변화 속에서는 핵심이 뭐라고요? 어떤 역량이 이 직무에 최적인가? 그래서 기존 역량과는 잘 안 맞죠. 어떤 새로운 역량 C가 높은 성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역량을 놓고 어떤 직무 능력, human requirement, 인적 요건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오늘날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은행 얘기를 좀 들고 있는데요. 은행도 이제 팀 단위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 사례를 한번 쭉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요즘 어떤 시중은행에서 아까 my job에서 my role로 변화된다 했는데 관리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어느 시중은행에 이 관리 직군의 대표 직무별 역할 모델, 어떤 컴피턴시가 필요한 핵심 역량인가 역할 모델링을 한 걸 보니까 자, 그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령 심사역이다. 심사역인데 제1 역량이 뭡니까? 심사를 하는 사람. 뭐 대출 심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심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역들이 있죠. 은행에 가면. 그 심사역들의 1번 역량은 뭐라고요? 업무의 정확성이다. 2번 역량은 정보 수집 능력이다. 세 번째 역량은 고객 지향성이다. 역량포는 지식 관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신 우리가 이제 뭐 여신 관리한다.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경영 관리 직무를 한다. 전반적으로 이게 가령 이런 시중은행의 이제 관리 직군 가운데 경영 관리 직무를 하는 사람들의 역량은 뭐냐? 1번 역량이 분석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역량이 성취 지향한다. 그 다음에 협력과 조정한다. 개념적 이제 이렇게 그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할, 그 역할에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인적 휴먼 리콰이어먼트들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시대적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는 K, 기존의 직무 분석에서는 뭡니까? K가 knowledge, 그 다음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능력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의 팀 작업, 팀제, 그 다음에 역할 쪽으로 작업에서 역할 쪽으로 바뀌면서는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 쪽으로 변해서 휴먼 리콰이어먼트, 인적 요건들이 이렇게 정의되고 있다,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추세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무 분석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제가 이 직무를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직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평가는 문제 서열을 매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죠. 직무 평가는 직무에 대한 곤란도 또는 난이도와 책임도를 평가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게 이제 직무 평가죠. 어느 정도 이게 이 업무가 곤란하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냐, 이제 거기에 비해서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어, 이 직무들을 놓고 상호간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맞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일, 좀 더 곤란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뭐 사장이 하는 일이나 사원이 하는 일이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죠. 같은 부서에서 동일 노동, 동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 임금 받아야 되겠지만 직무에 따라서 뭐가 어느 정도 곤란한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 이제 이런 걸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상대적인 가치,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A라는 직무와 B라는 직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걸 갖다가 직무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직무 분석의 절차를 딱 밟고 난 다음에 직무를 평가를 해야 돼요. 직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직무는 어느 정도 A, B, C, 뭐 1순위, 2순위, 3순위라든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매기는 것 갖다가 상대적 가치를 이렇게 매기는 것 갖다가 직무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한 거죠.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노동은 난이도에 따른 임금을 줘야 되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상대적 가치를 이런 목적으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이게 직무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직무 평가의 방법은 음, 직무 평가의 방법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 서열법 이렇게 했는데 뭐냐 하니까 이 평가자가 포괄적인 잠깐만요. 평가자가 지식을 이용하여 직무 전체를 서로 단순 비교해서 매기는 방법입니다. 이건 뭡니까? 기준은 따로 없고요.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뭡니까? 쭉 서열을 정해놓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서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뭡니까? 기준이 없어. 주관적이야. 그래서 유사 직무간에는 이게 똑같은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라고 그러면 내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이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분류법. 이건 뭐냐니까 사전에 직무에 대한 등급을 미리 정해놓고 각 등급을 설명하는 서술을 준비한 다음 각 직무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등급을 A, B, C를 해놓고 등급 안에서 또 하나씩 등급을 분류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느 그러니까 A, B, C를 정해놓고 A에 들어가려면 이런 내용, B에 들어가려면 이런 내용을 정해놓고 각 업무를 갖다 이렇게 등급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류한다. 분류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법. 이거는 직무를 여러 평가 요소로 분류한 다음에 각 평가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가치를 합산해서 가치를 정하는 방법. 이거 사례를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비교법. 이것도 앞에 두 가지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점수법이나 요소 비교법인데, 요소 비교법은 뭐냐? 어, 요 서열법, 앞에서 서열을 정하는 서열법에서 발전된 기법이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서열법이 포괄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반면 이 요소 비교법은 여러 직무들 간의 서열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기존 직무가 갖고 있는 평가 요소별로 직무 간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초점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서열법보다 한 단계 발전된 거다. 요거는 특징이 뭐냐? 서열을 가지고 임금과 직접 연결시켜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사례를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직무평가의 접근 방법은 아까 우리 네 가지를 봤는데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게 어떻습니까?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직관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잠깐만.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직관적,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데이터의 건강 분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서열법은 어떻습니까? 감을 가지고 서열을 매긴다고 그랬죠. 상당히 직관적이죠. 분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책에 정해놓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소에 대해서 상당히 가중치를 해가지고 요소는 뭡니까? 앞에 서열법에 대해서 뭡니까? 임금까지 고려해서 어떤 부서 내에서의 어떤 서열을 정해서 요소를 비교해가지고 임금까지 측정한다. 이 상당히 조금 서열법보다 발전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법은 뭡니까? 정확하게 가중치까지 줘서 포인트를 끄집어내는 점수화 시켜서 데이터화 시켜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직무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좀 정성적인 어, 여기
여기 정성적인 거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량적인 요소 평가다 되겠는데, 여러분 뭐 어, 조직이나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정성적인 것이 좋다, 정량적인 것이 좋다 이렇게 이의가 뭐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어,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데는 정성적인 게 좋다, 정량적인 게 좋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이 되려면 또 많은 구성원들에게 공신력을 주려면 정량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량 평가한 게 훨씬 더 타당하죠. 조금 이제 어떤 관찰자가의 어떤 주관이 많이 개입되면 될수록 여기서 말하는 직관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의가 어, 불만인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이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까 대표적인 방법이 점수법. 이게 점수법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컴퓨터 회사의 주요 직무별 직무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회사의 주요 직무별 별 직무평가. 이 점수법 우리 앞에서 봤던 점수법 정량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평가 요소가 자, 이 대분류, 소별류를 했습니다. 이제 평가 요소 업무 기술 크게. 그다음에 잠깐요. 그다음에 노력도. 그다음에 책임성, 작업 조건. 그러니까 100%인데 업무 기술을 평가할 때 50%를 보고 노력하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노력하나 20%, 책임을 얼마나 책임성이 가미되나 20%, 작업 조건 10% 있으면 100%입니다. 자, 요 업무 기술은 지식, 교육, 문제 해결 능력, 요게 요 전체를 100% 했을 때 가중 지식은 25%, 교육은 25%, 문제 해결 능력 50%. 그러니까 이 업무 기술을 50%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50%를 차지해. 업무 기술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노력도는 전체 20%인데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육체적인 노력은 20%. 물론 이 컴퓨터 관련해서니까 정신적 노력이 훨씬 80%를 차지한다. 행동 책임 것은 자유도나 파급력, 뭐 작업 조건 재해 위험 100% 이렇게 해서 만점을 아까 만점을 이렇게 20점, 15점 요거는 뭡니까? 전체에서 이 점수 전체 만점은 100%를 해서 20점, 15점, 15점, 5점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해서 자, 그럼 이제 아까 직무별을 보면 컴퓨터 운영직,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컴퓨터 회사의 주된 직무죠. 컴퓨터를 운영하는 직무가 있고 프로그래머라는 직무가 있고 시스템 분석가라는 직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업무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만점 20, 지식의 가능성 만점 20점인데 운영직은 상대적으로 6점, 컴퓨터 프로그램은 15점, 시스템 전문가는 19점. 그러니까 만점 20점 만점에 이 뭡니까?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시스템 분석가가 가장 높은 어, 평가가 되는 거죠. 19점이네. 20점 만점에 19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아까 노력도 해보세요. 육체 정신적인 노력이 80%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5점 만점에 컴퓨터 운영직은 그냥 7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분석가는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네. 보니까 14점 정도 줬다. 이렇게 해서 쭉 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점수화 시켜서 보니까 컴퓨터 운영직은 42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71점, 시스템 분석가는 83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컴퓨터 운영직에 대한 그보다는 시스템 분석가가 두 배가 높지. 직무평가의 평가 요소를 보니까. 이 42점이고 83점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령 뭐 봉급을 책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 운영직보다는 시스템 분석가가 훨씬 더 한 두 배 정도 줘야 되겠네. 요것도 뭐 한 1.6배 정도, 한 두 배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직무별보다 직무를 평가해서 임금 같은 걸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의 평가 요소에 근거해서 가중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각 직무별로 직무 평가를 하면 어떤 뭐 급여를 책정한다든가 중요도를 측정한다든가 할 때 좀 이론이 적겠죠, 불만이. 요거 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요소 비교법. 요것 이제 아까 설명했는데 상당히 어, 이것도 역시 정량적인 방법인데, 자, 아까 네 가지를 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업무 기술, 그 다음에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요 네 가지를 놓고요. 서열을 매겨요. 요 네 가지를 해서 컴퓨터 운영직,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까지 따라서 업무 기술은 얘가 1등, 얘가 2등, 3등. 노력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제일 필요해.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작업 조건은 1등, 2등, 3등. 이렇게 서열을 매겨가지고 뭡니까? 각각 서열에 맞게끔 뭡니까? 금액을, 시간당 금액을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직은 업무 기술에 필요한 능력에 있어서 1시간에 10불이다.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나옵니까? 각각의 서열에 따라서 시간당 임률이 나오지, 이게. 잠깐만요. 어, 시간당 임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운영직은 시간당 55불, 컴퓨터 프로그램은 93불. 이렇게 서열을, 아까 핵심은 뭐고? 요소를 비교하는데 서열을 각 요소마다 직군에 따른 서열을 정해가지고 시간당 금액까지 고려해서 시간당 임률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게 직무를 평가할 때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난이도가 있나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다르고 대우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걸 직무의 평가라고 그래. 이것이 요소 비교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직무 분석을 했고 각 직무에 대해서 직무 요소별로 직무별로 또 직무를 평가하는 책임 역량이 나오면 그 책임 역량을 놓고 어느 정도 중요하냐. 앞에서는 점수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점수법도 있고 요소 비교를 해서 서열별로 요소를 비교해서 임금을 정하는 이런 것도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서열법이나 점수법이나 요소 비교법 같은 거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직무 평가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결론 부분은 여러분 그 전략적인 시사점 요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좀 잘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7주 자 강의를 좀 마치고 요까지 5장까지 해서 중간고사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은 따로 여러분에게 공개해 가이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